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났다 보니까 요즘의 특집으로 이렇게 진로 콘텐츠들 몇 편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이색 학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서울이 아니고 높은 성적을 못 받더라도 미래 트렌드와 연관해서 갈 수 있는 재미난 학과들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반대로 꼭 굳이 AI 시대에 대학교를 가야 하나? 대학교 입학 대신에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절대 가지 마세요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다른 방향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길러가면 좋을 텐데,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 대체 어려운 역량을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장표입니다. 자, 대체 가능한 쪽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AI가 훨씬 잘할 텐데, 보시면은 공통점들이 주로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대학교에서 알려주는 것과 교집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좀 애매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많은 학과들이 AI 때문에 굳이 저 학과가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대체 어려운 쪽을 그럼 앞으로 키워가야 될 텐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기술로 돌아가는 겁니다. 숙련 기술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AI 시대에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는 Z세대들이 블루칼라 쪽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포춘지의 기사도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똑같아요. Z세대가 툴벨트 세대가 되는 방법. 툴벨트가 뭐냐면 이제 허리춤에 이제 연장이라든지 가위라든지 그런 걸 차게 되는 블루칼라 업종들. 이쪽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학비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보고서도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석한 AI로 가장 대체되기 쉬운 40개의 직업, 그리고 대체되기 어려운 40개 직업을 꼽아놨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 40개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꼭 대학교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녀서 얻을 수 있는 직종 중에서 요즘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너무나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꼭 가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AI에 의한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상위 40개의 직업인데, 이 중에서 꼭 대학교에 가야 되는 직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교 나와서 그냥 전형적인 사무직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 AI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단순 반복적인 지적 노동은 빠르게 사라진다. 사무직 같은 거예요. 대신에 물리적 조작이 필요한 직업은 로봇 대중화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3시간짜리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 AI는 초고속 쓰나미처럼 일자리를 대체할 건데 어느 쪽을 대체하냐? 용접, 전기, 배관, 요리, 농업 등 물리적 직업은 오래 살아남는데 컴퓨터 앞에서 하는 디지털 업무는 AI가 번개처럼 대체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하고요. 물리적인 것들, 몸 쓰는 일들이 오히려 오래 남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요리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아니면 중증 외상수술, 목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안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직업계의 고등학교를 다시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쪽으로 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취업은 잘 되고 AI 시대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뭐 잘 알아보셔야 되죠. 직업계 고등학교는 워낙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옵션으로 배제하지는 말자.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학부모의 아들이 20살인데
대학에 안 갔대요. 근데 워낙에 타투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살이 되자마자 타투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미국에서 배워보고 싶다고 영어도 알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학부모가 차라리 AI 시대에 이게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드님 너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안 가도 장래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시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숙련기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면 좋은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숙련기술을 체험해보는 거 좋을 거예요. 아빠랑 같이 뭘 만든다든지 엄마랑 같이 뭘 만든다든지.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능력을 길러서 그거를 SNS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한다?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면 무조건 저는 돈 버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해당 분야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수도 있죠. 굳이 대학에 안 다녀도 됩니다. 근데 해당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학과가 있다면 뭐 굳이 대학을 꼭 안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좋은 취향을 갖는 게 미래 사회에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에게 시키면은 뭐든지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좋은 취향과 안목이 없으면은 선택과 조합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사람들의 취향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SNS 그런 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탑이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말이 많긴 합니다만 빵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가 지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잖아요. 여기 가면 아직도 줄을 많이 서게 되는데 단순히 베이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줄을 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수많은 빵집 중에서 이게 살아남은 이유 역시나 기획자의 취향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의 대표는 이 류오라는 분이시죠. 자, 오은영 박사가 나온 그 방송을 보시게 되면 재미난 내용들이 나와요. 야, 키우기 쉽지 않았겠다. 중학교 때까지 자신이 왕따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 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취향을 가지고 독특한 카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의류 브랜드 중에서 혹시 큐마일, BS 레빗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인데 스노우보드를 안 타면 전혀 모르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업하신 분들은 이제 스노우보드를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타면서 난 이런 옷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가 나왔고 지금 스노우보더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취향 분야에서 마니아층만 노려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고요. 또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는 연남동에 있는 일본 라멘집 하쿠텐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이에케 라멘이 뭔지 아세요? 보통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이에케 라멘으로 유명해져가지고 라멘 오타쿠들이 여기 쫙 줄을 서서 먹습니다. 저도 여기 갔는데 1시간 반인가 기다려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라멘 오타쿠들만 잘 공략해도 먹고 산다. 자, 그래서 좋은 취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음악, 미술, 영화, 패션, 여행 등을 폭넓게 경험, 관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작품, 공연, 공간, 음식, 문화 등을 꾸준히 접하면서 안목을 높여야 되는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부지런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취향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정리해서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걸 어디 남기면 좋겠죠. 뭐 SNS라든지 뭐 그런 곳들에. 자, 그리고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컴퓨터 분야에 너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오타쿠 마니아가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취향을 길러내는 것도 그 취향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의 취향과 안목을 접목해서 수익 활동을 직접 시작해 보게 된다라면은 대학교에 가지 않고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길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놀게 해주는 건 AI가 못하죠. 워터밤이라든지 싸이 흠뻑쇼, 그리고 새로운 스포츠 문화, 서핑이라든지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 문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을 놀게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 많이 놀아보지 않으면은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놀게 해주는 전문가가 되려면은 보습학원에서 국영수 공부할 시간에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새롭게 유행하는 놀이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잘 노는 친구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축제, 이벤트 등 놀이 행사를 직접 열어봐야지 그 실행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겠죠. 참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연구해서 참여자 모집과 분위기 확산 능력을 갖춰도 저는 이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허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거는 또 AI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명품에 저렇게 비싼 값을 주고 왜 한정품 신발을 사려고 줄을 서가지고 사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낸 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킨 거죠. 아니, 실체도 없는 코인과 NFT를 왜 사는가? 이걸 개발한 사람과 그 커뮤니티 문화가 사람들에게 허구의 믿음을 심어줬는데 성공한 거예요. 심지어 가상 아이돌이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음방에서 1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상 아이돌을 왜 좋아해? 저거를 왜 사람들이 듣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의 팝업 스토어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보지 못한 사람, 딥하게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기획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특정 분야에 깊이 몰입을 하는 거, 이 경험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독서, 콘텐츠 감상, 유튜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능력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가 몰입하는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한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력,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 시도하는 거, 이렇게 직접 해보게 된다면은 먹고 살 길 열리겠죠. 자,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 스포츠 선수들 몸값을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경험해서 잘하는 스포츠 하나는 만들어주시는 거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특정 스포츠에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선수로 도전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옛날처럼 운동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같이 시키고 머리도 쓰게 하니까. 근데 재능이 부족하다면은 스포츠 과학, 마케팅 분야, 크리에이터 쪽으로 도전하는 것도 앞으로 갈 길 많다라고 보고요. 생활체육 분야, 실버 스포츠, 재활운동, 도수 치료,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더라도 야, 이거는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아서 하나 배워두면 괜찮은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 숙련 노동 쪽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사교 및 인간관계는 또 AI가 대체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뭐 런크루 같은 것들도 사실 같이 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 만나고 꽁냥꽁냥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교성을 위해서 뭘 길러내면 좋은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필수겠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 여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이제 재능이 있는 거고, 지인 모임을 자주 개최해보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업이나 서비스를 연구 시도해보게 된다면 이것도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라고 봐요. 뭐 노홍철 씨라든지 그런 사람처럼. 자, 그리고 저는 미래 인간의 자산이 매력과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의 교육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는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억지로 교정이 되면 될수록 누구를 닮아지게 되는가? AI를 닮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곧게 교정된 나무보다 멋지게 휜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시대, 크리에이터 시대에는 뭔가 이상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전형적이지 않게. 자, 그래서 여기 어때 광고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은 광고 모델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를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상해지려면, 매력과 개성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취향과 관심사를 넓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형적으로 초중고 밟고 전형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성을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신의 개성을 죽이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꾸준한 자기개발과 피드백을 통해서 말투, 표정, 태도를 다듬고요.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아이디어와 컨셉을 개발하는 거 중요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콘텐츠 제작하면서 결과물을 쌓는 거,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AI가 가짜 영상들을 막 만들어내서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자신만의 매력으로 어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저는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샘 알트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AI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끌린다.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AI 시대의 대학 입학 대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것들을 전달드렸는데 공감이 좀 되셨나요? 자,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학 대신에 미래 준비하는 법. 다양한 것들을 폭넓게 접하며 경험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냥 경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무언가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주입식으로 뭔가만 넣는 거. 그거는 이제 AI가 잘해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틱톡 영상을 만들던, 자신이 직접 코딩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던, 로봇을 만들건, 음악을 작곡하건 다 상관없어요.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과정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티 가입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 직접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관련 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을 해본다. 그리고 요즘 뭐 열정페이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도 저는 좀 오바라고 보는 게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 사실 내가 돈 내고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뭔가 내가 거기서 경험을 쌓는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지. 자, 그리고 온라인 AI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독학하거나 전문 학원에 다닌다. 일론 머스크도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요.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내용을 대학에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 독학해가지고 배운 경우가 수두룩하죠. 자, 그리고 자신의 분야를 꾸준히 SNS를 통해서 기록하고 알려서 능력을 홍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코딩 능력도 마찬가지, 자신의 매력도 마찬가지, 자신의 베이킹 능력 다 자신만의 강점을 길러가면서 홍보하는 자세, 이거는 습관적으로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돈을 벌면서 소규모부터 실제 수익화를 시도해보는 거. 너무 처음부터 높게 기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신의 그 무기로 뭔가 돈을 만들어 보려는 사업화, 창업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는 거 저는 미래를 대비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젠 정보를 얻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대학에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 자영업 이야기도 나오고 이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주위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직업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진로 고민 많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미래에 필요한 역량, 대학에 가지 않고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공교육에서 다 잘 챙겨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챙겨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세상 변화 속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잘 찾아봐야 하고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릴수록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교육에서 못 해줍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고 직접 시도해보기, 학교 성적 올리기. 사실 공부가 더 심플해요. 가야 하는 목적과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성적 올리는 게 더 쉽다? 그분은 공부 쪽으로 가셔야 되세요. 하지만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죠. 오히려 다수의 청소년, 청년은 전자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어렵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할까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새로운 분야 함께 경험하기, 그냥 국영수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위탁 맡겨서 이거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입시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부모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한가? 다양한 경험 시켜주고 새로운 분야 함께 경험하기.
퇴근 후 힘드니까 집에서 TV, 스마트폰 보고 있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사실 이쪽이 훨씬 편해요. 자,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부모가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미래를 알아보고 잘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최고의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새로운 분야를 함께 경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봐야 되고 직접 같이 다녀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못 해주거든요.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 끝나고 힘드시고 주말에 쉬고 싶으시겠지만 미래 대비를 하게 하려면 부모가 부지런하고 부모가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요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사람들이 그 의견도 보면서 또 균형 잡아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댓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